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음 달 초 1차 국정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 광주 전남 출신이 없고 시기가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에 차질은 없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윤석열 당선인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시장이 인수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당선인을 면담할 수 있도록 인수위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이 조만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서둘러 당선인을 만나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 구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우리 직원들 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서고 접촉도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방 공무원도 인수위에 파견합니다. 광주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요청에 따라 3급 부의사관인 정책기획관을 보내 지역 공약을 챙길 예정입니다. 또 대학 교수진으로 구성된 외부 협력단을 가동해 인수위의 절반 이상인 서울대 인맥 찾기에 나섰습니다. 특위 부위원장인 전북 출신의 정운천 의원과 위원으로 합류한 광주 출신의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을 통한 직접 소통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약하셨던 그런 부분들,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국격전 사안들,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제가 맡은 직무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도 이달 안에 국정과제 초안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공약과 국고사업 반영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지방 공무원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역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어내서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복합 쇼핑몰 유치와 지지부진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광주시장 출마 선언 장소는 광주 상공회의소. 미래 산업 중심으로 광주의 산업 지형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긴 겁니다. 구체적인 경제 공약으로 자동차, 인공지능 산업에 자율주행차와 차세대 배터리 등 5개 신산업을 더하고 시군과 연계한 신활력 특구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고 그를 통해서 미래 주도형 광주의 신경제 지도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시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확충, 특히 복합 쇼핑몰 유치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그 기업의 동의를 받아서 적절한 방식으로 멀지 않는 시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선 국회의원과 청와대 근무 경력을 바탕삼아 강한 추진력과 정무적 리더십으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경쟁 후보인 이용섭 현 광주시장을 겨냥한 듯 어등산과 옛 전남방직터 개발 등 답보 상태인 광주시 각종 현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이 답을 원하는데 시정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밀린 숙제, 저 강기정 임기 시작 6개월 만에 분명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다음 주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면 민주당 경선까지 약 한 달 동안 양강 후보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이른바 공시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행정 인턴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응시 자격이 대학생에 한정되다 보니 고졸자들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특성화고 3학년 김어진 학생.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광양시 행정 인턴 프로그램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대학 졸업이 필수도 아닌데 대학생들만 미리 체험하니까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행정인턴 제도를 시행 중인 전남의 자치단체는 광양과 순천, 여수 등 모두 10곳. 하지만 김군처럼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공시생에게 행정인턴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모집 대상자를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생산직 위주의 현장 실습만 가능하다 보니 진로 변경을 원하더라도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고졸, 인턴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시킨다면 학생들이 졸업 후에 본인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행정인턴 채용 기간은 한 달 정도로 간단한 문서 작성이나 서류 정리 업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무 수행 능력을 가늠하기보다 공직 생활을 미리 경험해보는 취업 지원 제도인 셈입니다. 고졸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험 등을 통해서 향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좀 토대가 마련되어야 될 것인데 단순하게 학력을 잣대로 어떠한 일의 경험조차도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 행정인턴 프로그램이 단기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년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 대상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2대는 무기계약직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현복 광양시장의 동생 정모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정 씨는 2020년 광양시청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정 씨는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속에 숲속을 거니면서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전남완도에서는 이런 숲의 치유 효과를 누리면서 동시에 해양 치유까지 함께할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도군 약산도 공고지산 아래로 해안 산책로가 들어섰습니다. 바다를 조망하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주민들은 휴식을 취합니다. 산책로 주변으로는 동백나무 등 난데림 수목이 가득해 숲에서 생성된 피톤치드 같은 몸에 이로운 화학물질의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은 아토피 등 피부 질환에 타고난 동백나무가 집단적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접목해서 앞으로 해양 치유 산업과 함께 치유 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완도군이 이 같은 산림 치유와 해양 치유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해안 치유 숲을 조성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3km의 산책로 주변으로는 숲향기를 이용한 치유실 등이 들어섰고 바닷물에 몸을 담궈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거나 경관이나 족욕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숲에서 인체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감소하고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NK 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은 학술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졌습니다. 해양 치유라고 하는 것은 바다로부터 1km 범위 내에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바다와 연접된 그러면서 난제 수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로 이곳을 해안 치유숲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완도군은 또한 건강에 좋은 해양 에어로졸을 흡입하는 치유호흡법과 모래와 해수를 활용한 순환운동요법, 여기에 파도 소리 등을 활용한 치유요법 등을 개발하고 해양 치유에도 본격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전라남도 유아교육진흥원은 순천시 서면에서 미래형 놀이터를 개장했습니다. 진흥원 건물 내부에 마련된 3층 규모의 놀이터는 로봇 놀이터와 창의 놀이터, 동굴나라를 체험해보는 등 모험 놀이터로 구성됐습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광양시 소속 공무원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만원의 희망찾기 운동추진위원회는 목표액 5천만 원을 넘어선 6,300만 원이 모금돼 모금운동을 마무리하고 전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신안군의 장산도 역사문화관이 준공됐습니다. 장산도 역사문화관은 독립운동가 장병준의 일대기와 3.18 만세운동 전개 과정을 전시하고 장산도의 역사, 문화,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북구는 광주디자인진흥원 등 6개 기관과 임대주택 청년 창업공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공공임대아파트 상가 안에 마련된 창업 공간을 활성화하는 데 협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2만 명대를 넘어서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2만 4,60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888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 지역도 순천 2,600여 명, 목포 2,200여 명 등 22개 시군에서 확진자 13,789명이 확진됐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배정된 코로나19 4차 백신이 상당수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정부가 배정한 4차 접종용 화이자 백신 15,000여 명분 가운데 9,500여 명의 분량이 남았으며 사용기한인 모레까지 추가 접종을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요양병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 종사자들이 집단 감염되거나 격리되면서 4차 접종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도 무증상이나 경증이면 일반 병실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 진료 체계를 조정합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확진자가 일반 병실에 입원해서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해당 병원의 건강보험 정책상 인센티브를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현재 전남에서는 광양, 장성, 무안, 고흥의 일반 병원에서 신규 확진자 57명이 코로나19 감염 관리와 기저질환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에 사는 남루이자 씨의 손녀 10살 남아니따 양이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피란길에 오른 남아니따 양은 가족과 함께 루마니아와 헝가리 국경을 넘었고 광주 고려인 마을의 경비 지원을 받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 입국은 지난 12일 13살 최마르크 군에 이어 우크라이나 고려인 가족이 전쟁을 피해 광주로 온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전라남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와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농수축산업, 운송업 등 6개 분야에 668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수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물류 비용 10%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 기한을 1년 연장하고 농어가의 면세유 인상액 50%와 축산 사료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배합 사료의 가격 안정화 기금 조성과 운수업계의 유가 보조금 상향 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날이 포근해지기는 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찬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4.8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흐린 하늘과 함께 최고 기온이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평년 기온은 조금 밑돌다가 내일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쑥 오르겠습니다. 오늘 일부 서쪽 지역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광주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전남은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광주와 목포 등에는 엷은 안개도 끼어 있는데요. 오늘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합니다. 영광 2도, 나주 3도로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겠는데요. 여수와 구례 12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0도, 영암 11도, 완도 13도로 예년 이맘때보다도 조금 쌀쌀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9도에서 1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